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K에서 현대의학 정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내과 전문의 전희택입니다. 오늘은 신장과 전문의 이헌영 박사님을 모시고 신장 부전증 등 우리들의 콩팥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일찍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968년에 졸업하시고 1969년에 미국에 오시어 지금은 LA에서 신장과 전문의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신장과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 박사님은 신장 전문의 수료를 브루클린 뉴욕에서 받으셨죠? 네, 뉴욕시티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LA 오신 거는 상당히 후에 오셨군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LA 오셔서 LA 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28년? 그러니까 1980년 초에 이제 개업을 시작하신 거죠? 네. 네. 그 이제 신장 질환을 주로 보시는데 신장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또 콩팥이라고 그러죠? 네. 영어로는 키드니라고 네, 그러고. 네. 근데 콩팥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신장 모양이 콩이나 팥같이 이렇게 무슨 곡식 같은 그런 모양이 돼서 네, 그렇죠? 저도 확실한 건 모르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신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개업할 때 경험해 가면은 뇌나 심장이나 이런 거는 대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데 네. 신장은 대개 사이즈가 얼마나입니까? 콩팥의 사이즈는 보통 한 300g 정도 되는데 양쪽에 둘이 있죠. 한쪽에 하나씩 있죠. 네. 우리 주먹만 한가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예요, 사이즈가. 네. 그리고 그 콩팥의 색깔이 심장이나 비슷하게 이렇게 붉은색이 나죠. 예, 이 혈액이 많이 가기 때문에 색깔은 역시 혈액 색깔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붉게 보이죠. 혈액 순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혈관이 그 사이즈는 비교적 크지 않은 장기인데 전 순환한 혈액의 4분의 1이 이 신장으로 가기 때문에 피가 많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신장의 기능이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피를 거르는 겁니까? 네네. 신장의 주된 기능은 이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 다음에 장을 통해서 영양분이 섭취가 되고 그게 이제 간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분해된 다음에 그 분해된 노폐 물질을 혈액을 통해서 배설을 하는데 소변으로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은 걸러내고 필요한 거는 다시 재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소변으로 배설해서 내보내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그 혈액 순환 도중에 그러니까 동맥혈을 보내고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정맥혈을 이제 받아서 그것을 신장으로 보내서 이제 거기서 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심장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나가면은 각 기관에 보낸 다음에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다시 이제 내보낼 때 이제 신장이나 뭐 간이나 이런 데로 갈 때 다시 콩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일종의 신진대사를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필요 없는 물질을 배설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론 먹은 거 소화기 계통에는 이제 비원으로 나가지만 여러 가지 화학 물질 같은 거 이런 것은 소변을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동맥이
각 기관에 가서 신진대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정맥으로 해서 신장으로 오면은 거기서 이제 걸러내는 거죠. 네. 모든 이제 화학 물질이 네. 이제 찌꺼기는 이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외에도 다른 기능도 중요한 기능도 있습니다. 뭐 혈압 조절에도 크게 관여를 한다든지, 네. 이런 몇 가지 배설기 기능 외에도 다른 중요한 기능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의 신장 기관의 그 질환이라고 보면은 대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급성 그 신장 질환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급성 신부전증이라고 하면은 되게 옛날에는 급성 신장염이나 이런 걸로 이제 온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비교적 그런 원인은 드물고 네. 대부분의 원인은 혈압이 갑자기 강화됐을 때, 갑자기 네. 떨어졌을 때, 다른 주 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심한 감염이 와서 폐혈증이 왔다든지, 그렇죠. 혹은 출혈이 심해서 많은 혈액에 손실이 있었다든지 이럴 때 혈액이 급강할 때 몸에 샤크가 왔다든지. 네, 그때 이제 그 혈압이 떨어짐으로써 신장에 보내는 혈액도 예,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혈액 부족 현상으로 제대로 걸러내지를 못하겠군요. 네, 소위 영어로 말하면 이스케미아라는 거죠. 네. 그걸로 해서 이제 신장이 갑자기 이제 기능의 부전증이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불완전 하게 되면은 대개 뭐 초기에는 뭐 증상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네, 이 신장이 꽤 뭐 영어로 말하면 리질리언트는 기관인데 굉장히 저항성. 네, 저항성이 꽤 있는 그런 기관이라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더 이제 그 산소 공급이 모자라고 버틸 수 없을 때 그때는 이제 대개 무슨 증세로 시작해요? 그 검사를 하면은 그 신장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배설을 못 시키기 때문에 뭐 화학 물질뿐이 아니라 이 수분도 배설을 못 시키기 때문에 붓는다든지 뭐 이런 몸 전체가 붓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눈두덩이가 뭐 많이 붓는 그런 병 중에 하나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급성 신부전증 때도 오고 이제 만성일 때 단백뇨가 심하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다시 또 이제 붓는 그런 경우가 있죠. 소변 양도 줄게 됩니까? 소변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별로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색깔도 좀 변하나요? 색깔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크게 변화가 없죠. 네. 근데 이 신장 부전증이 심해지면은 뭐 요독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영어로 하면 네, 유레미아인가요? 네. 그거는 이 노폐물이 배설이 못 되고 혈중에 쌓임으로써 이제 오는 그런 현상인데 일종의 독소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유리아라고 그런 단백질을 흡수해서 분해한 다음에 최종 물질로 나가는 게 그런 요소인데 그 물질이 배설이 못 됨으로써 몸에 축적이 돼서 그때 구역질이 난다든지 이런 현상과 증상이 생기죠. 네. 그러면은 그 화학 물질에 몸에 축적되고 그러면은 그 혈액 검사를 하면 이 블라드 테스트, 네. 저 혈액 검사로다가 나타나죠. 그 네. 수치, 뭐 예를 들어서 크레아틴하고 BUN 네. 그 두 가지죠. 네네. 네. 그 숫자들이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뭐 많이 올라갈 때는 미국에는 뭐 100 이상 올라갈 때도 있고
보통 한 10 정도까지가 정상이라고 친다 그러면 10배쯤 올라가요. 10, 20 정도까지가 정상인데 5배 내지 10배. 네, 뭐 2배, 3배, 4배 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죠. 또 그 크레아틴이라는 것도 상당히 올라가죠. 네. 그것도 정상은 여자는 1.3에서 1.4, 남자는 1.4, 1.5까지가 이제 정상이라고 보는데, 자기 베이스라인 기본에 30% 이상이 올라갈 때, 그때는 이제 병적이라고.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이 급성으로 이제 온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뭐 혈압이 뚝뚝 떨어지든지 무슨 독소가 몸에 들어가든지 드러그 오버도스가 됐다든지. 그런데 만성으로 되면은 만성은 되게 또 어느 정도의 만성으로는 뭐가 만성의 있습니까? 원인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가장 흔히 유발하는 게 고혈압. 고혈압.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 고혈압이 오래오래 uncontrol 됐을 때. 네. 잘 조절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을 때 신장 기능이 혈관들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동맥경화증이 와서 그러면 동맥경화증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신장 걸르는 이 사구체에도 거기서 경화증 비슷한 그런 그래서 기능이 망가지는 네, 거겠죠. 기능이 저하되고 또 하나는 뭐 치료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치료는 없어요. 네. 그리고 당뇨. 예. 당뇨의 합병증으로 이제 신부전증이 오는 많죠.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 외에는 만성 신장염. 네. 특히 한국 환자나 이런 동양 환자는 IgA 네프로패티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양 사람이 많이 오는 신장염이 있어요. 일종의 그는 항생 자가 면역 항면역증입니다. 이제 면역 루푸스나 이런 거 비슷하게 네.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생기는 자가 면역으로 오는 우리 몸에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에 이상이 온 거죠. 네. 그거는 뭐 선천적으로 오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선천적은 아니고 확실한 이유는 모르죠. 왜 그런 자가 면역이 심하게 생기는지. 벼랑간에 생길 수도 있겠고요. 대개 처음에는 증상이 없을 때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증상이 생겨서 단백뇨가 심하게 된다든지 그렇지만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혹은 이 신장 기능 검사했을 때 거기에 이상이 온다든지 이러므로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급성으로 그렇게 오는 거는 대개 치료도 좋고 환자들의 치료 반응도 굉장히 신속하다고 그러던데. 네. 급성은 그 원인을 대개 치료하면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폐혈증이나 뭐 출혈이나 굉장히 수분이 부족해서 부족한 경우, 탈수증이 너무 심해서 수분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원인을 치료하면은 대개는 회복이 됩니다. 네. 아주 연로한 분이나 나이가 많은 분이나 이런 경우 빼놓고 그때는 회복이 굉장히 느리거나 혹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간혹가다. 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은 그런 원인을 치료하면 어느 정도는 다 회복이 돼요. 근데 이제 치료 반응이 좋군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만성 신장 부전증 이렇게 되면 대개 원인이 뭡니까? 고혈압이 아주 심한 사람들, 고혈압, 당뇨, 당뇨 심한 사람들,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 되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병의 원인에 의해서 합병증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때 증세는 어떻습니까? 불행히도 이 만성 신부전증의 초기 증세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네. 보통 우리 그 사구체 걸르는 GFR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Glomerular Filtration Rate. 그게 정상이 한 100에서 120 정도 되는데, 이게, 정상의 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별로 증상이 전혀 없어요. 네. 그게 떨어지면 이제 증세가
무슨 증상이?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반 이하로 떨어지고 더군다나 한 3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혈압이 없던 혈압이 올라간 고혈압이 생긴다든지 혹은 부종이 생긴다든지 몸이 붓는군요. 네, 또는 굉장히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뇨독증, 네. 유레미아 그리고 더 진전돼서 굉장히 기능이 훨씬 더 많이 상실됐을 때는 이제 구토증이 생기다든지 나중에 그걸 지나면 그다음에 토하게 된다든지 토하고 또 정신도 좀 오락가락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심해지면 그런 환자 보셨겠지만 그 유레미카 엔세팔로파티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혼미한 상태까지 올 수 있죠. 제가 개업하고 있을 때는 저는 이제 이 뇌계통 환자를 주로 보기 때문에 신장 질환 환자들은 별로 안 보는데 이제 이 정신 이 상태가 조금 이상이 오기 시작해서 헛것을 보시고 헛소리 하시고 어떤 때는 정신도 들락날락하고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중풍이 아닌가 그래갖고 이제 저를 많이 불러서 신장 환자들도 저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신장 부전증이 심해지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혈액 검사를 하면 그 수치가 뭐 5배, 10배씩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치료를 대증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네, 근데 브레이도 이 만성 신부전증은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약물이나 방법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상실된 기능은 다시 회복을 못하고 그 이상 더 이제 나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 하려면은 첫째로 혈압을 철저히 조절해야 되고 또 당뇨 있는 분은 당 조절을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두 가지가 있고 보통 이제 신부전증이 오면은 또 하나 수반되는 문제가 단백뇨. 소변에 단백질이 많이 배설됨으로써 부종이 생긴다든지. 근데 이게 악순환입니다. 단백뇨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장 기능은 더 빨리 상실되고 망가지고 또 망가지면은 단백뇨는 더 많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악순환인데 그걸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단백뇨를 덜 나오게 하는 약. 보통은 혈압약인데 혈압약 중에서 특히 단백뇨를 덜 나오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그런 약을 쓴다든지. 그러면 언제 그 소위 투석이라는 거, 다이알리시스라는 것을 합니까, 되게? 그 신장 기능 수치를 계산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이 100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각종 GFR이 10. 그러니까 콩팥이 어느 정도 신속하게 걸을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이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는 별로 문제가 없고 보통 그게 2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증상도 좀 심해지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오고 예를 들어서 기운이 없다든지 뭐 구토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게 10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정말 이제 투석을 아주 심한 요독증 증세가 나타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포타슘이 많이 올라가든지 우리말로 하면 갈리움이라는 거 이게 많이 올라가면 심장이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심장마비도 올 수 있고. 심장마비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 없이 투석을 시도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투석을 한다면은 이것은 아주 주기적으로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죠. 투석은
신장 이식을 하기 전까지는 연구해야 연구라고 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신장 부전증의 그 수치들이 거의 정상적으로 이제 내려갈 수 있겠군요. 그 투석을 하면은. 수치는 정상화가 되질 않아요. 투석을 해도. 근데 투석하는 이유는 인공적으로 피를 걸러줌으로써 독소물을 제거해주고 또 이 많은 수분을 배설을 못하기 때문에 부종이나 이런 걸 생기기 때문에 수분을 막 빼주고 이런 기능을 할 뿐이지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건 못해요. 그러니까 대신 몸의 공파들 기능을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순환 기능을 정상화에 가깝도록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투석은 일주일에 한 몇 번쯤 해야 되나요? 투석이라는 건 이거 기계로다가 피를 걸르는 거예요? 투석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혈액 투석이고 하나는 복막 투석이고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혈액 투석은 일주일에 보통 3번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정맥, 동맥을 연결해 놓은 간단한 수술을 미리 해놓고 네. 그게 그 피슐라라고 그러는데 네. 동맥에 이제 바늘을 꽂아서 동맥에 나서 나오는 피를 다시 체외로 돌려서 그 기계에 돌아가면서 이제 그거를 세척을 하게 하고 다시 정맥으로 피를 돌려보내는 그런 혈액 투석이 그러니까 보통 하는데 그 혈액을 기계 안으로다가 돌려갖고서는 그 희석을 대신 콩팥 대신 해주는 거군요. 그 혈액이 기계 속으로 도는 사이에 그 기계에 그 용액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혈액에서 독소나 이런 게 빠질 수도 있도록 독소를 걸러주는 거죠. 네. 그거 한 번 하는데 뭐 한 시간 이상 걸리죠? 한 번 하는데 보통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립니다. 네. 그리고 준비하는데 한 15분, 20분 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난 다음에 지혈하는데 한 또 15분, 20분 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일주일에 한 3번 해야 된다 이거죠. 네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복막 투석이라는 게 있는데, 복막. 네. 이거는 혈액을 투석을 해주는 게 아니고 복강에다가 이런 튜브를 꽂아놓고 거기에다 링게르 같은 그 용액을 하루에 4번 정도 넣었다 뺐다 함으로써 우리의 복막이 막이 있는데 그 막을 통해서 이제 그 막에도 이제 혈관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 막을 통해서 혈액하고 이 용액하고의 농도 차이를 또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그 희석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하루에 한 3번 내지 4번 해야 되고 하루에도 4번 해야 됩니다. 매일 같이. 그리고 이제 조금 그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사이클러라고 그러죠. 밤에 잘 때 기계가 자동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있어요. 한 8시간, 10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낮에는 손으로는 한 번만 익스체인지를 해주고 밤에 이제 기계가 자동적으로 할 그런 방법이 있죠. 그게 이제 복막 투석이고. 복막에다가 이게 주사바늘을 집어 넣어놓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사바늘은 아니고 이제 스타일리스틱 튜브입니다. 도관 플라스틱 튜브 같은 거. 네. 그는 한 번 넣으면은 얼마나 집어넣고 있어요. 넣고 보통 2리터짜리 백을 넣으니까 그게 들어가는데 한 10분, 5분 10분 들어가요. 그게. 들어간 다음에 보통 한 1시간 반, 한 1시간 45분 좀 넣어놨다가 그렇게 복막 투석을 뭐 한 일주일쯤 하면은 뭐 몇 달씩 지탱할 수 있나요? 그것도 그것도 무한적으로 연구적으로 계속적으로. 네. 혈액 투석하고 똑같이. 그럼 매일 하는 건 아니죠? 매일 합니다. 매일 해야 네. 그러니까 혈액 투석하고의 다 차이점은 혈액 투석은
매일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요새는 소위 홈 다이얼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누가 도와줄 사람 있으면 기계를 집에서 설치해주고 그 투석센터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자기가 변을 찔러서 매일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훨씬 효과가 더 일주일에 3번 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대신 그거는 누가 자기가 찌를 수가 없으니까 누구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집에. 그 외에는 센터에 가서 일주일에 3번씩 하는 게 보통 정상이고 복막투석은 집에서 지금 자기가 이건 간단하니까 이건 주사바늘을 찌르는 게 아니고 튜브에 그 링게르 같은 걸 연결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하루에 4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매일 해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만성 신장염 투석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3번씩 그렇게 해도 병이 호전이 안 되고 어떤 때는 이 신장 이식술을 또 시도해야 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식술을 하는 그 인디케이션은 어떤 조건입니까?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신부전증, 만성 신부전증 한 가지 잠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거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추가해서 오는데 이제 빈혈이라든지 또 이 칼슘이나 인의 대사가 거기에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이 보통 소변으로 빠지는데 못 빠지고 혈중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칼슘을 바인딩을 시키기 때문에 뼈가 약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도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 또 빈혈에 대한 특수한 주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맞고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빈혈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신장에서 그 에리트로포이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적혈구를 생산하는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골수에 작용해서 적혈구가 생기게 돼요. 근데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적혈구가 튼튼해도 골수가 튼튼해도 적혈구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적혈구라는 건 그냥 골수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신장에서 자체 나오는 게 아니라 신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골수를 자극을 함으로써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빈혈증이 생기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트랜스플란트 말씀하셨는데 인디케이션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특별히 몇 가지 사유 빼놓고 암이 있다든지 혹은 이 혈액 순환기관 비용이 너무 심해서 예를 들면 심장 기능이 아주 좋지 않다든지 이런 분은 새 신장을 넣어도 그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제외가 됩니다. 옛날에는 나이도 제한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나이 제한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70세 이상이 넘은 분도 이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요즘도 많이 기다린다고 그러던데 신장이 귀해서. 그 아무래도 기증하는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도 연세 많은 분도 이제는 그 후보자가 될 수가 있군요. 전에는 뭐 70세 이상이면은 아예 후보자 안 되는데 후보자로 쳐주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학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